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대통령하고 장동혁 야당 대표 네. 드디어 만나기로 했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온 이후부터 예. 이제 꾸준히 추진을 해왔었던 내용인데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오는 8일에 오찬 점심 예.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예. 하고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여야 당 대표들과 이제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예.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당 대표 외에도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배석을 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하기로 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심 식사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별도로 네. 단독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장동혁 대표 쪽에서 계속 요구해 예. 왔었던 내용을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별도로 가졌는데 오찬을 마치고 나서 30분 이상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 보장돼 있다. 예.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시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시간을 확보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문제라든지 특검법 추가 통과 문제라든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같은 이런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여당하고 대통령실의 의견차가 있는 걸로 안다. 이렇게 네. 지금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할 거고 주된 의제는 민생이지만 국회 안에서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특히 이제 노란봉투법을 들어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가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예. 하는 겁니다. 정작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하고 지금 입장이 좀 다소 달라진 것 같다라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대통령하고 면담을 할 때 그러면 윤석열 씨의 처우 문제라든지 이제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정치적 의제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확답을 좀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대통령하고 따로 논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논의해도 뭘 요구하겠습니까? 네. 특별히 요구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이른바 이제 윤 어게인 세력, 윤석열 씨의 지지층에서는 구치소 내에서의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처우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독방에 에어컨을 놔달라든지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민원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들을 못할 건 아니죠. 지금까지 어떤 태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나서의 입장이 기존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박준태 비서실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답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지켜봐야 알겠지만 야당 대표로서는 그런 얘기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른바 이제 윤 어게인 세력들의 추가 요구들, 흔들려는 요구들이 또 이제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 입장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사안이죠. 예. 자, 조국혁신당이요. 어제 그 성비 사건 관련해 가지고 단호한 입장을 내놨은 것 같습니다. 좀. 네, 그렇습니다. 성비위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 권한 대행이 오늘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들께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조국혁신당이 거의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냈었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팩트 체크를 하듯이 강미정 대변인의 입장을 하나하나 이제 반박하는 그런 그 보도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태가 어제 오후부터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발언 문제까지 불이 좀 커지면서 오늘 이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얘기한 걸 보면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을 하겠다.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당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당원 공지 문자를 발송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피해자 중심의 사고 처리를 노력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다. 네. 뭐 이 점을 인정을 했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외부 기관의 조사를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했지만 처리 과정이 부족하고 소홀했다. 네. 이것도 역시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근본적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성비위 사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어제 강미정 대변인이 뭐 기자회견과 그 뒤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책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김선민 권한대행이 오늘 선을 그었는데요.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조 원장은 그 당시에 이제 당 대표였고 발생했던 당시엔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접견을 통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 전 대표의 입장은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사건 접수 시점에 이미 이제 조 전 대표는 영어의 몸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당 대표였지만 사건이 당에 접수됐을 때는 교도소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사와 징계 절차에 책임이 있었던 것은 당대표 권한대행이었던 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이 사건을 접한 거는 수감 중에 아마 많은 분의 서신을 통해 접한 걸로 알고 당원도 그 당시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무를 따로 논의한 게 없다.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이 결정한 거를 조 원장과 연결 짓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조국 연구원장과의 이제 책임론 연결되는 문제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어제 본인의 입장을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적 박탈로 인해서 비당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게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개입을 본인이 그 당시 하지 않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러면서도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감 중에 많은 서신을 받았고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있었고 그렇지만 당에서 조사 후에 가해자를 제명 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뭐 이거는 이제 김보엽 전 대변인에 대한 제명 조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우석 전 그 부총장에 대해서는 1년 당원권 정지가 됐기 때문에 뭐 내년에는 당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이 공식 절차에 따라서 외부 인사가 중심이 돼서 가해자를 제명한 거는 이제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서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고통받은 강 대변인을 만나서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라는 후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뭐 이 뭐 공식 일정은 지금 뭐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제 지방 일정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김건희 씨의 그 메간매직 의혹이 점점 더 확산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우한 화백의 그림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였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특검의 수사 내용이 일부 보도가 됐는데 애초에 이제 그림 자체가 상당히 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김진우 씨, 김건희 씨의 오빠죠. 김진우 씨한테 전달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할 때 이 그림이 발견이 됐는데 7월 달이었고요. 그때 이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점으로부터 넘버 800-298입니다. 이 그림이 김진우 씨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개입이 됐다라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를 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이제 작년 4월 10일 총선 때 김건희 씨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경남 창원 의창구에 출마를 하려고 했었고 이른바 그게 이제 공천 개입 의혹으로까지 이제 번진 당사자인데 그 당시에 김 전 의원을 도왔었던 이제 정치 브로커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왔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상민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9월에 김건희 씨가 김상민 전 검사랑 두 차례 직접 통화를 한 게 통화 내역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된 논의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인사청탁의 대가로 김건희 씨 쪽에다가 고가의 그림을 선물한 것 아니냐 이렇게 특검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M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제 이 그림은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처음에 그 3천만 원에 낙찰됐었던 가격에서 계속 뛰어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김상민 검사가 사들일 때는 1억 원을 호가했다라고 네.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김건희 씨는 그 그림이 자기랑 무관하다고 계속 주장을 네.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자기라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워낙 모조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그림을 사지 않을 거다. 예. 애초에 모조품으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예. 오늘 그 그림의 중간 판매자 중에 한 명인 여성 사업가가 특검에 출석을 해가지고 네.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2022년 6월에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뒤입니다. 2022년 6월에 대만의 경매 업체에서 한국인 이모 씨가 3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네.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던 임모 씨가 그 그림을 사들였고요. 그리고 오늘 특검에 출석한 여성 사업가 이모 씨가 그 그림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이 다시 다른 남성한테 그림이 팔렸고 그 이후에 김상민 전 검사가 사들인 정황 예. 이것까지 지금 특검에서 확인을 했다고 그 합니다. 최종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가 살 때는 1억이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죠. 1억 원을 예. 호가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당시에 1억이 넘는 그림을 받은 게 되는 거고요. 만약 그 특검이 의심하는 네, 이게 거죠. 이제 뇌물이라는 게 확정이 예. 되면 뇌물액은 이제 1억 원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특검이 의심하는 것은 국회의원 공천을 주려고 했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이제 거죠. 국회의원 공천이 공천 탈락하고 난 네. 이후에는 국정원의 법률 특보로 취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 과정, 그 챙겨주는 과정까지도 김건희 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예. 이제 특검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건희 씨 일가를 둘러싼 매간 매직 의혹이요. 국교위 관련해서 국교위도 압수수색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전방위입니다. 네. 뭐 어떤 그 자리의 성격이라든지 뭐 자리의 방향이 없이 예. 거의 전방위로 매간 매직 의혹이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국가교육위원장을 매관 매직을 통해서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수사를 위해서 오늘 국가교육위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특검팀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을 해서 각종 서류와 PC 내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예. 확보를 했다라고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배용 위원장은 김건희 씨한테 10돈짜리 금 거북이를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네.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배용 위원장이 아직은 피의자로 적시되지는 않고 일단 참고인으로 적시가 된 상태고요.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 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검팀에서 이 금거북이를 발견하게 된 게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를 하면서 예. 그 과정에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금거북이를 발견을 하고 그 옆에 같이 놓여 있던 편지 이배용 위원장이 윤석열 씨 부부한테 보낸 예. 편지를 발견을 한 걸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배용 위원장이 이제 참고인으로 예. 적시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배용 위원장이 이제 피고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 위원장은 지난 1일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예.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휴가 상태입니다. 그래요? 휴가 상태고 오는 7일에 업무 복귀할 예정인데 예. 아마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뭐 사표 수리를 할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좀 사표 수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의혹이 다 사실이라면요. 김건희 씨에게 있어 국회의원 공천은 그림 1억짜리니까 1억 정도 되고 국가교육원장은 한 금 10돈. 가격표가 다 붙는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성격의 그 수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네. 있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교육위원장은 이제 장관급짜리거든요. 네. 장관급 인사의 매관매직 대가로 한 6,700만 원 정도 하는 금거북이 10돈짜리다. 예. 라는 거를 믿기는 좀 어렵고요. 예. 뭐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 공천이 1억 원 상당의 그림이다.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을 만한 액수는 네. 아닙니다. 그럼 더 있을 것이다 이 얘기인가요?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이런 수사를 많이 해본 네. 사람들은 네. 그림이라든지 뭐 금거북이라든지 네. 뭐 반클리프 앤아펠 목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제 자리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한 형식이고 실제로는 현금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액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것이다. 예, 이렇게들 전망을 합니다. 말 그대로 기념품적 선물이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뇌물을 주고받을 때
돈을 현금을 뭐 그 자리에서 뭐 세서 건네고 이런 거는 서로가 이제 면구스럽기 때문에요. 뭐 그래서 이제 사과 상자라든지 무슨 뭐 이제 음료수 박스라든지 예. 이런 데에 집어 넣어서 은근슬쩍 내미는 거고 그 자리에서 그런 물건들이 오가는 걸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 귀금속을 동원을 하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해보자면 수사의 범위나 수사의 가액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요새 드리는 그만 돈이 얼마 한다고요? 한 5, 60 한다고요? 아까 네, 뭐그 정도 될 였더니 겁니다. 5, 예, 600. 예. 자,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요. 출석 거부했는데 다시 특검은 11일 날 다음 주죠? 네. 재출석 재통보했죠. 네,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특검 출석이 다가오면 몸이 글쎄요. 아픕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마찬가지로 심장이 좀 아프다고 하면서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원래 8일 출석을 요구를 받았었는데 일단 불출석 사유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특검이 밝힌 내용을 보니까 오늘 오전에 제출이 됐고 예.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통일교 측에서 그 특검 소환 소식에 이제 내민 내용을 보니까 건강이 악화됐다라고 하면서 예. 서면 또는 방문 조사로 일정을 연기해달라라는 취지의 입장을 예. 기자들한테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이 확인해 보니까 뭐 불출석 사유서에 서면 조사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따로 들어있지는 않았다고 예. 하는데 일단 특검은 현재로서는 서면 조사를 하거나 방문 조사를 하거나 이런 특혜성의 제공을 할 생각이 아직 없다. 네.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일단 한학자 총재는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예. 어제 심장 시술을 받았고 오늘 오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예. 어제 시술 받고 오늘 퇴원한 걸 보면은 뭐 그렇게 이제 큰 수술이나 혹은 시술은 아니었던 것 그랬어요. 같고. 심장이 어떤 피부 시술은 많이 들어봤어도요. 심장의 시술은 제가 의학적으로 좀 무지해서 그런지 뭘 심장에다 시술을 뭘 할까 싶은 생각은 좀 들고요. 예. 뭐 이제 한학자 씨의 어떤 개인 의료 정보니까 예. 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퇴원을 일단 아산병원에서 예. 시킨 걸로 봐서는 아주 큰 그 시술은 아니었던 예. 것 같고 지금은 재단 소유의 그러니까 통일교 재단 소유의 다른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이게 지금 통일교에서 예. 밝힌 내용입니다. 약간은 다른 얘기인데 김혜성 그 집사죠. 김건희 씨의 네. 공소장에 김건희 씨의 이름이 없다고요? 이건 네, 오늘 확인된 내용인데 네. 김예성 씨, 김건희 일가 집사로 불립니다. 26장 분량의 특검 공소장을 봤더니 예. 김건희 씨의 혐의는 물론이고 김건희라는 이름도 공소장에 적시가 안 됐다라고 예. 합니다. 일단 김예성 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의 이제 횡령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 김예성 씨 관련 범죄 사실들이 주로 적시가 돼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대기업들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았다라는 네. 의혹이 담겨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아직까지는 김건희 씨가 이 사건에 어느 만큼 어떤 방식으로 직접 개입이 돼 있는지를 특검에서는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입증이 이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애초에 이제 이 사건의 수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제 속도가 좀 빠르게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에 저희가 말씀을 옮겨드렸던 것처럼 김예성 씨 동업자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라든지 뭐 관련 인물들의 구속영장은 이 발부가 안 됐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예성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사들이 어느 정도로 범죄에 가담했는지가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법원은 봤던 것 같고 특검이 김건희 씨 연관성을 이제 규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이 경호처가요. 다른 얘기인데 윤석열 씨 석방 이후에 잠깐 지기현 판사가 나와줘가지고요. 그때 자동소청 200정을 교체할 계획을 세웠다.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란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3월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씨의 이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구속 취소했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이제 석방되던 그 시점. 입니다. 석방되고 나서 닷새 뒤에 경호처가 내부 문건을 하나 작성을 했는데 문건 제목이 경호 작전용 자동 소총 교체 작업 계획, 교체 사업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이 좀 낡은 거, 오래된 거를 새 걸로 바꿔가지고 유사시에 화력을 증강하고 전술 강화를 하겠다라는 명목을 들어가지고요. 예산 22억 5천만 원이고. 5.56mm 탄이 들어가는 이제 150정, 그리고 9mm 탄 들어가는 50정. 그렇게 해서 이제 총 200정의
자동 소총 구매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 소총의 화력은 뭐 다른 그 소총 그 라인업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예. 이제 압도적인 거라서 1분에 1000발이 발사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하필이면 이 시점에 왜 자동 소총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경호처가요. 예. 그렇습니다. 화력을 증강하려고 했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업무 정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뭐 경호처가 화력 증강을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일정이 없으니까 대통령을 외부에서 경호할 이유도 없었고요. 예.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가할 만한 외부 세력을 걱정해야 될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일하게 윤석열 씨에 대한 이제 추가 체포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 목적 외에는 뭐 다른 게 없었던 거죠. 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최신형 무기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끌었던 이 결재를 했었던 당사자들도 3차 구속영장까지 기각이 됐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연일 윤어게인 집회가 열리던 때라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행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는 최소로 하는 게 원칙인데 경호처가 윤석열 씨의 사병화돼 있는 상황에서 자동 소총을 교환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뭐 경호처에서는 자동 소총 교체 사업은 계획만 수립을 했었고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계획을 정말 왜 수립을 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왜 세워야 됐느냐. 뭐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도 아닌데 뭐 이런 게 좀 의문인 겁니다. 그 당연한 의심은요. 1분에 1000발이나 발사되는 최신형 무기들 윤석열 씨를 어떤 뭐 체포나 이런 걸 저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생각도 했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정말 끔찍하군요. 예. 자, 특검이 윤석열 씨 부부의 구남 술 파티 의혹도 수사를 시작했군요. 네, 이것도 지금 경호처와 관련된 수사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휴양시설 관련 자료 일체가 요구 사항입니다. 특검팀에서 이제 지난해에 문제 제기가 됐던 윤석열 씨 부부가 휴가를 갔을 때 해군 함정을 동원해서 해상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된 이제 수사인 건데 오전부터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가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뭐 용산에 있는 그 경호처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팀에서는 뭐 오늘 압수수색 이전에도 이미 이제 해군을 압수수색을 해서 비공개 문건 리스트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때 김건희 씨가 탔던 걸로 추정되는 함정의 항박 일지, 그러니까 뭐 언제 출발해서 언제 정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항박 일지를 관련 리스트에 이제 포함시켜서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요. 이른바 이제 해상 술 파티 의혹이 실제로 좀 규명될 수 있을지. 누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를 좀 수사를 통해서 규명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함에서 술 파티했고 무슨 궁에서는 차담회하고 이 모든 게 국가 자산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놀이기구처럼 사용을 했어요. 마음대로 사용을 했었던 흔적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경미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